자, 그러면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BSK 2018에서 이어폰, 헤드폰 측정 및 분석에 대한 기술 세미나를 맡은 이신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서 올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강의를 하나만 했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강의를 3개를 맡았습니다. 어제 좋은 스피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는 이어폰, 헤드폰 측정 및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이제 오후에는 음향기기하고 앰프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을 할 건가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조 강사로 한 명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EO1이라고 하고요. 현재 박사님을 도와서 옆에서 측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너무 똑똑한 노예. 측정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많은 리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유명해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석박사 때 음향공학 연구실에서 음향공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에 작년 맞죠? 예, 하만 연구소장인 이제 션 올리버 박사님하고 스티브 테미, 그다음에 그라스라는 또 이렇게 이어 시뮬레이터 잘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연구소장님이신 피터 홉슨하고 같이 이어폰, 헤드폰 측정 및 분석 세미나를 지금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프리미엄 헤드폰 가이드랑 같이 해서 이렇게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이 디락 소리를 듣고 극찬을 한 이런 것들도 살짝 조금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차세대 음향센터에서 기술 고문을 하고 있고요. 소니캐스트 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삼성 현대차에 관련 음향기술 고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교육이요.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인공지능 AI 스피커 개발 쪽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에 이게 전공한 사람이 적다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이 동네 못 들어오게 제가 막고 있습니다. 혼자 해먹으려고. 의외로 좀 많이 영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하게 될 건데요. 이어폰, 헤드폰 동작 원리, 그 다음에 측정 및 분석을 어떻게 하고 실제로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에 이게 부스에서 실제로 또 한 오후 4시 반까지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갖고 계신 이렇게 이어폰, 헤드폰들 측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오전하고 다 합쳐보니까 한 500명 정도 이어폰 측정해 준 것 같은데, 줄 서서 계속 측정해 줬습니다.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어폰, 헤드폰 동작 원리입니다. 좋은 이어폰, 헤드폰은요, 일단은 값이 싸야겠죠? 그리고 뽀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소리가 중요한 건데요. 결국 소리 듣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다 하면 오늘 못하고, 그래서 지금 1시간 반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이어폰, 헤드폰은 좋은 스피커가 좋은 청취실에서 내주는 소리를 그대로 모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란 더 어떻게 그냥 원음을 재생시킬 수 있는 스피커가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소리의 또 절반은 또 홀이 차지하는데 그 공간은 국제 표준 청취실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 기관인 AS-EBU, ITU에서 정해진 국제 표준 청취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상적인 스피커의 위치, 이상적인 청취자의 위치에서 스피커로 딱 들을 때 하고 내가 이제 헤드폰을 딱 썼을 때 음색하고 음장이 똑같이 느껴지면 저거 베스트겠죠. 국제기관에서 왜 있는 이어폰, 헤드폰 음질 표준을 정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ITU-R이라고 하고 ITU-T 어떤 이렇게 방송단체라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스튜디오 내에서는 방송 송출을 할 때는 거기서 이제, 시청실에서, 정치실에서 듣고 마스터링해서 송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 나갔어요. 현장에 나가서 거기다가 청실을 꾸릴 수 있습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헤드폰밖에 없죠. 헤드폰을 끼고 이제 마스터링, 믹싱, 마스터링을 다 거쳐서 방송 송출을 해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소리가 청실이랑 같아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맞는 헤드폰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이어폰 헤드폰들이 지금 그 이 표준 정치시락에 맞게끔 내주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물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동영상도 보여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피커에서 플랫한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첫 번째는 여기 내 귓바퀴, 머리, 어깨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HRTF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든다 함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영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이제 내 콘차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직접 들어가는 녀석도 있지만 여기에 귀에 반사가 되겠죠. 그렇죠? 반사돼 들어가는 것들이 다 그다음에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으로 들어가는 게 되거든요. 그걸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C처럼 이렇게 B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 3kg 부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3kg가 부스돼서 들리게 돼 있다고. 그냥 그걸 우리는 그냥 플랫하다고 느꼈어요.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3kg가 크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려야만 평탄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어폰 헤드폰은 그 3kg가 부스되는 형태로 항상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헤드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귀를 덮는 헤드폰입니다. 저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머리 전달하면서 일부러 안 들어가겠죠. 오늘 뭐 어깨 반사라든지 그런 건 안 들어가지만 여기 귓바퀴 일부분 그 다음에 콘차 웨이도 특성은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3kg 부스트는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폰 만드는 건 좀 쉬워. 상대적으로. 그냥 해도 뭐 이게 3kg 부스트가 되니까. 특별하게 잘못 만들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이어폰, 특히 요즘에는 기숙형 이어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커널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이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는 안 나오니까. 이게, 그 웨이드 효과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콘차 효과도, 콘차를 우리말로 기우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어폰 설계하시는 분들이 유닛의 공진점을 3kg 부분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3kg가 더 크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요. 그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어폰, 헤드폰은 무조건 이렇게, HRTF의 특성을 맞춰 나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음질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한 개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헤드폰은. 어떤 부분이냐면 음장은 못 맞춥니다. 음장이라는 말은 사운드 이미지까지 공간감을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공간감. 공간감이라는 말은 내가 딱 이렇게 그 헤드폰을 딱 꼈는데 앞에 전면 무대감이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몇몇 앞에서 쫙 펼쳐지고 이렇게 이 몇몇 앞에서 이게 그 어떤 그 보컬이 있는 느낌 뭐 피아노가 있고 색소폰이 있고 이런 느낌은 안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다 꽂으면 있잖아요. 소리가 다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가상 이미지가 맺히는 걸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왜 틀림없이 스피커에서 소리는 L하고 R에서 나는데 왜 보컬은 센터에 맺히냐라는 거예요. 그 스피커도 없는데 그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사실 그는 설명을 못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뿐이죠. 그걸 갖다 벡터를 해가지고 합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들리니까 끼워 맞추는 거죠. 논리를.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몰라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지만 헛개비 상들이 이렇게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있는 선상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를 1.5배도 앞에 대놓으면 무대가 1.5배도 앞에 형성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스피커를 내가 여기다 놨어요. 그게 이어폰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이 놓은 거니까 헤드폰도 그렇고. 그러면 선상이 어디로 됩니까? 양귀를 잇는
이 선에서만 맺혀지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 무대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어져 버리죠. 예. 그래서 음장감은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여기서는 모든 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해주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려면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DFEQ라는 게 있어요. FFEQ라고 그래가지고 자유음장 그래가지고 전면에서 오는 HRTF를 쟀을 때 3kH를 좀 더 부스 시켜주고 6kH를 좀 더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리가 약간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 이 정도? 이 정도. 머리 낸데 좀 앞으로 가요. 그 느낌도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이어폰 헤드폰은 이제 이런 거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폰으로 들어가세요. 이어폰의 음향 튜닝을 어떻게 하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이게 유닛이 있습니다. 유닛에서 소리가 거의 다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근데 액세서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유닛 이거 자체를 있잖아요. 이렇게 때려보면 윅윅 해가고 무슨 쥐새끼 소리 같은 것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우징을 만들어서 전면 하우징, 후면 하우징 붙이고 뭐 노즐에다가 댐퍼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팁을 해가지고 귀에 들으면 20에서 20kg가 다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봐야 될 거는 이 유닛 댐퍼, 유닛에 갖고 있는 후면 댐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고요. 이 저음에, 중저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후면 최적이 있습니다. 후면 최적이 크면 클수록 저음이 더 잘 나와요. 이 후면 최적이 여기 우리가 많은 서브우퍼 대역 있잖아요. 이걸 자제하는 거고 이 유닛 댐퍼는 우퍼 대역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1kHz 이상에서 이 대부분의 유닛이 이제 다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관은 있잖아요. 요 길이가 중요할 뿐이지 이 관의 넓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요 어떤 특정한 근데 요 길이는 크게 많이 바꿀 수는 없죠. 사람이 이게 뭐 그렇다고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일정한 거리를 쓰고 있고요. 중요한 건 요 끝입니다. 끝. 요 끝에서는 갑자기 확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면 노즐 가는 뭐 몇 미리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귀는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 이게 가다가 갑자기 확 넓어지죠. 그러면 회돌파가 생깁니다. 소리라는 것들은 뭔가가 가다가 면적이 확 넓어지면 있잖아요. 이게 임피던스 차이라는 거기 때문에 꺾어지는 녀석이 있는 반면에 튕겨나오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사파가 생깁니다. 이렇게 날라오는 녀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정제파가 생기겠죠. 가고 오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가 부스됩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바로 6kg, 7kg 이 대역이에요. 이게 커져버린다고, 쑥쑥 커져버린다고. 뭐 6kg, 12kg 막 이렇게 막 커집니다. 쑥쑥쑥쑥. 엄청 실이 커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제파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달아준 게 바로 여기다가 이 댐퍼라는 걸 달아줘요. 소위 말해서 방에다가 흡음재 처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흡음재를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팍팍 튀는 에너지를 쑥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 빨간 게 까맣게 이게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측정하다 보면 요거를 아예 이런 댐퍼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렇게 이어팁을 탁 떼서 보면 안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원하게 쏩니다. 소리가 이렇게 되는 녀석들도 있어요. 나중에 귀가 굉장히 빨리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게 이 노즐 댐퍼 어딘지 표시를 지금 커서가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기.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거 뭐 귀치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죠. 여기 들어가서 막히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역할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녀석을 잡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소리가 쏘거든요. 쏜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막혀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그렇게 듣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냐? 요게 나중에 땀 차 오르면 있잖아요. 몸에는 기름 성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면 요게 나중에 막혀버립니다. 특히 운동 많이 하고 나면. 특히 운동하고 땀 차면 물방울이 맺히거든요.
예, 그리고 막혀버리면 거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고음이. 어떤 것들은 뭐 요 밑에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다 막으면 하나도 안 나올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또 모르고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땀 거는 거 좀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다 그냥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속 필터를 한 번 더 해주면 툭 치면 털어져 나오니까. 근데 이게 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기름까지 스키면 있잖아요. 아예 그냥 딱딱하게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주 청소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버린다는 게. 심할 때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요. 이거는 내가 사실 소모품이라고 봐야 돼요. 뭐 마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팔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이 잘못 연결한 물 있잖아. 이게 조금만 떨어져 버려도 굉장히 이렇게 이게 팍팍 솟아 나오고 그래. 좌우 밸런스가 많이 틀어지는 게. 그다음에 오늘 또 왔으니까 또 이론 하나만 더 배워갈게요. 이제 내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이 언니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20에서 20km 소리가 다 나오는데 내가 바로 옆에 있으면 있잖아요. 나는 고주파수만 들리고 막 깨락깨락 소리도 특히 헤드폰 옆에는 더 심하죠. 왜 그게 그렇게 생기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스피커라는 건 50대 50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오픈형 이어폰 헤드폰을 끼면 바깥으로 나오는 에너지하고 안으로 내 귓구녕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는 사실 5대 5예요. 그런데 듣는 이 사람은 왜 서브프 소리까지 다 듣는 반면에서 나는 왜 트위터 소리 깨락깨락한 소리밖에 못 듣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어폰 헤드폰이 유리한 점이에요. 그래서 스피커는 서브프를 내주려면 막 이렇게 움직이죠. 뭐 1cm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까? 서브프 스피커를 가지고 내가 100데시벨 들어주려면요. 그 밑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세게 나와가지고 그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어폰 헤드폰 있잖아요. 요만한 드라이버만 있어도 이게 20Hz가 쿵쿵쿵쿵 나온다. 그게 바로 내가 귀를 막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스피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스피커를 있잖아요. 이게 안 퍼져 나가고 관을 씌워가지고 내 귀에다 하면 있잖아요. 엄청난 저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어폰이랑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옥타브당 12대10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 설계할 때는 저음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스피커는 어떻게 하면 저음을 잘 나오게 할 건지 저음을 키우는데 많이 연구가 되는지 반해서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넘쳐나는 저음을 줄여서 밸런스를 맞출 건가 하는 것들로 일반적으로 튜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이건 우리 오픈형 옛날에 다 이렇죠. 오픈형 이어폰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커널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오픈형 이어폰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셉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쵸? 이렇게 세죠. 이렇게 세버리면 있잖아요. 이 스피커랑 비슷한 환경이 돼버립니다. 저음이 안 나와요. 왜? 요 구멍으로 저음이 다 새버립니다. 파장이 기니까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다 새버려요. 이렇게 귓구녕으로 가는 에너지는 작아지고요. 이렇게 다 새버려요. 그래서 이 저음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옛날에 이어폰이 이랬어요. 다 저음이 안 나왔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그거에 반해서 이게 새는 게 없죠? 새는 게 없으면 저음 쿵쿵쿵 잘 나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이게 3kHz에다가 공진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거는 지금 임피던스 곡선이니까 주파 특성으로 본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해서 이거는 저음이 안 나오잖아요. 저음이 안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게 저음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웨이도 특성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쵸? 이거는 귀에다 쑥쑥 웨이도까지 쑥쑥 이렇게 밀어넣어서 듣기 때문에 웨이도 특성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웨이도 특성 넣어줘야 되는 반면에 이 녀석은 콘자에 살짝 거치기 때문에 웨이도 특성은 어느 정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집중 공략한 게 저음이 안 나오니까 이 저음을 부수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저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걸 그래도 제일 잘 만드는 애들이 이어팟이에요. 이게 거의 그래도 100Hz까지는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20Hz 아주 웃기고 10Hz 낼 수 있는 반면에 이거는 뭐 10Hz, 20Hz는 아예 포기해야 되고요. 그래도 100Hz까지 나와요. 왜?
근데 여기 말고 이제 오픈형을 해가지고 어제도 이렇게 몇 분이 뭐 이렇게 가지고 측정한 거는 이제 뭐 한 300Hz도 안 나오죠. 한 200Hz에서 이렇게 꺼지고. 옛날에 제나이저 제품들이 덕트 있는 거 홀 뚫어가지고 거기다 저음을 좀 살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발렸었습니다. 한때. 제나이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애플 애들이 이게 14파이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FJ를 맞춰서 연된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고음도 좀 잘 나오고 점도 좀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못하죠. 다음 이제 후면 홀에 대해서 얘기해서 후면 홀을 뚫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대부분 다 후면 홀을 선호를 해요. 후면 홀을 뚫으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만들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 후면 홀이 있으면 있잖아요. 후면에 소리가 세거든요. 이 홀을 뚫는 순간 저음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커널 타입일 때 이야기하는 커널 타입일 때 이게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오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변이가 커지기 때문에 음압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재밌는 거는 이 구멍으로 해서 저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스피커 이렇게 포트 뚫으면 커지는 거하고 그 물리적으로는 다른데 어떤 현상적으로는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저음 소리는 이게 약간 이렇게 소리가 단단함은 없어요. 우리가 그 스피커에서도 클로즈드 박스 타입하고 포트 타입 저음 들어보면 약간 성격이 다르죠. 저음은 많이 나오는데 다이나믹스는 약간 떨어지거든요. 확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멍이 있으니까. 예? 공기의 탄성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들은 당연히 덜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만든 이어폰인데 저는 그래 요것보다는 이 저음은 유닛이 충분히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멍을 이렇게 막고 아주 단단한 저음, 클로즈드 박스 저음을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 부위에 어느 부위라 조금이라도 새는 게 있으면 이제 작업 밸런스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쑥 올라가 한쪽이 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구멍이 있으면 대충 뭐 특히 여기 이렇게 새고 여기 새고 조금이라도 셀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안 미치거든요. 가공하는 게.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밸런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이 훨씬 많이 가죠. 아까 노즐 댐프 얘기했습니다. 요거. 이게 보십시오, 이게 6kg, 9kg 이렇게 쏟아, 이게 아예 없애버리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이게 이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돼야 플랫하게 듣는 건데요. 이거 보면, 되게 쏘니까 저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제가 디락 스쿨이라고 이렇게 스쿨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일단은 먼저 들어보라 그래요. 댐퍼 붙이기 전에. 들어보라 그래도, 딱인데? 막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 취향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디락 스쿨이라면 어느 정도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이 왔는데도 이걸 갖다가 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일반인들은 뭐, 소리 시원시원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예.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이게 밀도를 점점점 높여주면 이렇게 쑥쑥 떨어져요. 이 빨간색 정도가 그 원음을 그대로 재생하는 계열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 이제 귀지가 막히잖아요? 운동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 막히는 게, 땀이 막히는 게 좌우 똑같이 막히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이어폰은 사용하시고 나면요, 항상 양지 바른 데다가 잘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털어줘야 됩니다. 항상 말려주고 털어주고. 내가 그 이어폰 듣는 분들한테,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이어폰 듣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콘택트 렌즈는 항상 콘택트 렌즈 통에다가 보관하죠, 그렇죠? 그렇잖아. 네. 콘택트 렌즈를 가방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눈에 넣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어폰은 고막이 있잖아요. 굉장히 섬세한 그 조직이에요. 망막만큼 그렇다고. 근데 이어폰은 그냥 뭐 가방에 뭐 주머니 엄지에 해가지고 이렇게 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점 쿵 듣죠.
그러면 이 세균 한 100만 마리가 고막에 딱 박힙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파우치에다가 넣어 다니시고 고막이가 한번 썩으면 있잖아요. 그 재생 불가능합니다. 온갖 먼지가 있잖아요. 특히 여기가 이 흡음재잖아요. 여기에 덕석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귀에 꽂고 시원한 음악 빵 치면 이게 쫙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그냥 그 나쁜 세균들이 있잖아요. 고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파우치 쓰세요. 네. 기는 소중하니까. 자, 다음에 뭐 아까 목표 주파수 응답이죠. 근데 이제 그 아까 스피커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게 그 룸 게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플랫한 스피커도 있잖아요. 룸에서 딱 들으면 저음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것들은 방이 크면 클수록 더 낮은 데서 올라가고요. 방이 작으면 내가서 더 높은 데서 올라갑니다. 이 룸 게인이 커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를 본다고 하면 200Hz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흡음치를 많이 하면 좀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한 10dB 정도 커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청취실에 듣는 거랑 똑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헤드폰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게 필요해요. 하이엔드 몇 년은 아예 안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라는 거지. 약간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스피커로 듣는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그다음하고 똑같이 청취실하고 모사를 하면 안 돼요. 심리적인 부분. 왜냐하면 귀를 막고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를 막고 들으면 그 오클루전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막힘 효과라는 게 생겨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긁히는 소리, 내 이빨 움직이는 소리 이게 다 증폭이 돼서 들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있잖아요. 그 소리를 갖다가 블로킹 시켜줄 수 있는 마스킹이라고 그러는데 마스킹 시켜줄 수 있는 레벨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은 좀 더 높게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만이라는 데서 하만에서 이렇게 정해입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적게 해도 돼요. 헤드폰은 완전히 귀를 막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덮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덜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막힘 효과에 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래야죠. 적응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주 웃겨요. 처음에는 막힘 효과가 생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 처음에는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어폰을 듣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막힘 효과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점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너무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응화 과정이 있어요, 어댑테이션. 이거는 뭐랑 같냐고 하면, 콘서트 홀에 가보면 있잖아요. 야외 공연이라 가보면, 내가 한번 가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듣다가 있잖아요. 리허설 할 때 옆자리로 가보면 소리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이쪽 가면 갑자기 쓰레기 소리가 나고요. 여기도 좋고 막 이런 게 완전히 다른데도 내가 공연장에서 그 자리에서 5분 앉아 있으면 다시 소리가 좋게 들려요. 그게 이제 아주 웃기는 거죠. 처음에는 찢어진 스피커를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데 있잖아요. 한 5분 이상 들으면 들어줄만 해요, 갑자기. 사람의 귀는 거기에 항상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좋은 점도 있죠. 내가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공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리가 다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타겟이 되고, 또 내가 음악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또 소리를 듣는 게 틀려요. 내가 음악을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과도한 저음은 안 듣습니다. 점점 줄여가요. 그게 과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트레인드 리스너, 언트레인드 리스너에 따라서 저음 레벨 양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음악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걸 찾는 거죠. 이렇게. 룸 게임 필요 없어. 이렇게 듣는, 파란색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면 연두색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고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20대는 저음 많이, 고음 많이를 태생적으로 좋아해요. 저음이 많고 고음이 많은 거를 좋아하다가 30대, 40대로 가면요. 점점 또 그게 신체가 이렇게 이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게 반응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근본적으로 싫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호프집에 가서 맥주 먹고 떠들어도 굉장히 좋은데 한 30, 40대 넘어가면 조용한 바를 가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굴 가르치는지 알고. 자기 그렇지. 예, 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는 점이 있는 이어폰을 줘야 됩니다.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점이 없는 이어폰을 주잖아요. 그러면 귀가 마탱이가 가. 왜냐? 얘는 태생적으로 점이 많아야 되잖아. 예를 들면 요걸 줬다고 볼게, 이거는. 요걸 줬어요. 나는 음악을 이해를 잘 못해. 나는 점이 필요해. 그러면 점점 볼륨을 키워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같이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귀가 빨리 피곤해지면서 나중에 꼬막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 그 큰 이어폰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 저기서도 뭐 사은품으로 주고 하는 거 이런 거 오픈 이어 타입 있잖아요. 옛날 다 오픈 이어였잖아요. 유닛을 작게 만들 수 기술이 없은 시절이 있었다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한 40대 30대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귀가 많이 마탱이 갔죠. 그 이어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이 좀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크게 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한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제일 잘 나가는 15개 이어폰을 갖다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 파란 게 이제 하만 타겟이고요. 지맛대로죠. 그 이어폰을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를 만드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이어폰 종류, 타겟은 이건데, 이게 원음을 재생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요거 있죠, 요거. KTX 이어폰 이런 것도 있습니다. 500원짜리 이어폰. 소리는 납니다, 이거. 이런 거 들으면 이제 아주 골 때리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3kg가 부스터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이어폰들 많죠. 그러니까, 전혀 있잖아요? 그, 원음하고는 멀어져 있는 이어폰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스피커도 그렇거든요. 스피커가, 원음을 재생하는 스피커는 이제 모니터 스피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음원을 창작하는 사람은 그런 스피커가 필요하겠죠, 그죠? 지 취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지만 하이파이 스피커가 다 그렇냐고. 그건 또 아니거든요. 각가지 음색을 갖고 있는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타겟은 원음을 재생하는 이어폰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듣는 이어폰은, 내가 이런 취향을 좋아하는 거. 내가 왜냐고, 이걸 듣는다고 해서 내가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내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렇게 들으면요, 다 좋아하더라고. 제가 이어폰을, 저는 드라이버 만드는, 스피커 만드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어폰은 사실 안 하고 드라이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SF 드라이버라고. 그래서 내가 이어폰 만든다고, 이 드라이버 만든다고 누가 씁니까? 아무도 안 쓰니까 내가 그럼 이어폰을 만들어서 한번 들려도 되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굉장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타겟을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더라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높은 그 주간 평가 레이스 올라간 거는 다 거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럼 좋은 유닛이랑 뭘까요? 좋은 유닛? 좋은 유닛이란 이런 게 유닛이겠죠. 꼭 SF 드라이버가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유닛이라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3kg 공전을 가져가고요. 분할 진동요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를 들면 이게 후면 최적을 가지고 저주파수를 제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제어하기 위해서 후면 최적을 제어하는데 요게 바뀌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완전 미로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바꿔주는데 3kg가 2kg로 바뀌고 6kg, 5kg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쓰레기 유닛이에요. 내가 요걸 조정하려면 요거 키우고 줄이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유닛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 유닛이 굉장히 힘이 있어야 돼, 힘. 내가 어떤 주변에 의해서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 구동력이 세야 되고, 자석도 세야 되고, 진동판도 어느 정도 강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다음, 내가 여기 댐프를 떼가지고, 노즐 댐프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음을 조절하잖아요. 그쵸? 조절하는데, 이게 쑥쑥 이렇게 바뀌어, 이런 식으로, 하염없이. 그러면 이게 겁이 나서 튜닝을 하겠어요? 이 못한다고. 그래, 이런 유닛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 손대주면, 요것만 바뀌고, 요걸 손대주면, 요것만 바뀌고 하는 이런 게 좋은 유닛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노즐 댐퍼도 요즘 이게 인터넷 좀 팔거든요? 팔지 않아요? 안 판답니다.
그러면 집에 가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젖혀버려가지고 이게 테이프를 붙여보면 돼요. 그러면 소리가 진짜 확확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에는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한 10kg 이상 넘어가면 있잖아요. 이거 헤드폰 유닛이에요. 10kg가 넘어가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소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리라는 것들은 파동이 똑같이 공기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그 에너지가 전달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안 예를 들면 10kg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자체 안 움직이는 거 10kg 되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진동 자체가 없는 거지 아예. 그러면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연락에 움직이고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거는 뭐냐고 하면 여기 앞으로 갈 때는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고압이고 여기는 고압이고 여기는 저압이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리가 안 나와. 그게 바로 우리가 분할 진동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얘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소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지. 파동 에너지가 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소리 안 나와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많은 스피커들이 유닛이 이렇게 던져납니다. 그래서 고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 생각해보세요. 스피커 우리가 고음 내주려고 무슨 일을 합니까? 베릴리움, 티타늄, 그렇죠? 이게 이 흐물흐물하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자기 스티프니스 강성을 갖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이렇게 처리까지 다 하죠. 그래야 이게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어폰은 뭐로 만들죠? 진동판이? 비닐을 쪼가립니다. 비닐이라고 비닐. 뽀시락뽀시락 소리 나는 비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레즈 20kg까지 이상 내주는 헤드폰은 요즘에 진동판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비싼 것들은 30kg, 20kg 내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뻥 스펙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내줄 수 있는 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어폰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유닛은 이게 10kg 이상, 20kg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운동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 나오는, 10kg까지 안 나오던 게 20kg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요즘에는 이걸 갖다가 레이저로 가지고 있잖아요. 각 지점을 다 찍어보면 다 보여요.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것도 찾아서 알까 합니까? 그죠? 이게 3차원 레이저 진동 분석기 장비에다가 걸어보면 다 나와요. 두 번째는 이게 그 다중주사하고 다중 드라이버가 단일 드라이버인데요. 이 한 개가 이렇게 나눠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스피커에서는 절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어폰에서는 된다니까. 귀를 막고 듣기 때문에. 이어폰에서는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스피커에서 만약에 100dB를 갖다가 20Hz부터 20kg까지 내주려 한다 그러면 서브우프는 한 4, 5cm가 움직여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근데 트위터는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눈 씻고 봐도 이게 눈은 안 보이는데 귀는 막 따가울 정도로 소리가 나요. 0몇 mm로 움직이는 거거든. 미들은 좀 보이죠? 미들은 손으로 살 만져보면 떨림이 느껴지죠. 그렇죠? 트위터는 만져봐도 잘 안 느낄 정도 작게 움직이니까. 근데 웃긴 거는 이어폰처럼 이렇게 관으로 해가지고 듣잖아요? 그러면 트위터가 만지면 약간 미세하게 떨리면 그 정도만 있더라도 20Hz가 서브우퍼 소리가 쿵쿵쿵 들려요. 그래서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유닛으로도 다 낼 수가 있어요. 설계를 잘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스피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BA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생적으로 이제 그 보청기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 200Hz에서 8kg까지 내라고 원래 만든 거예요. 거기서 제일 큰 감도가 나와요. 그 다이나믹 드라이브에 비해서 5배 정도의 감도가 좋아요. 배터리 소모량이 5분의 1 줄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청기에서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90년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폰으로 끌고 들어온 게 이제 놀 수 있는 회사들이 했는데, 어쨌든 그 대역이 적으니까 초고역 내주는 드라이버, 저역 내주는 드라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할 수 있는데 스피커에서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라는 걸 거쳐야 되잖아요. 보통 2차, 3차, 4차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어폰은 여기 작은 여기 부품 안에
그 콘덴서 수십 개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6B에 있었나 그러면 한 4, 50개 부품이 들어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설계가 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듣습니까, 여기에? 조그만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중 뭐 이렇게 커스텀 이어폰들 많이 들어오면 주파수가 가다가 쑥쑥 끊이는 것이 이렇게. 그게 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안 해준 거지. 한쪽에 상이 뒤집혀가지고 막. 이게 다 죽습니다, 이렇게 가면. 딱 이게 노치 생긴 숫자로 세보면 몇 개 유닛을 쓴 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엉망으로 되어 있는 다중 이어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거 잘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드물어요. 다음은 이제 초고음질 이어폰 헤드폰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도 누가 질문했어요. 아니 스피커가 40kg를 못 내주는데 음원이 90kg까지 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예, 음원은 굉장히 좋아. 192kg까지 내주고 뭐 하이레즈, MQS 막 이런 게 되는데 스피커가 앰프가 못 받는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좋은 하이레즈 음원을 듣고 싶으면 좋은 이어폰, 헤드폰, 좋은 스피커가 일단은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없으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급수 음원이 있어요. 관이 3급수야. 그럼 나오는 게 몇 급수일까요? 2급수? 땡! 3급수죠. 근데 오디오는 그렇지가 않아요. 1급수 음원이었어. 스피커가 3급수야. 그럼 나오는 거는 4급수가 나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3급수 음원에다가 3급수 스피커를 넣으면 몇 급수가 나올 거예요? 그건 3급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실험인데요. 이게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티에 나온 페이퍼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스탁스 헤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40kg까지 나와요, 이게. 정전형이기 때문에 왜 나온지 설명 안 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고주파는요 결코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40kg까지 어거지로 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위에 가보면 있잖아요. 막 쭈글쭈글 막 난리 부르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SF 드라이브는 깨끗하게 나온다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30kg하고 35kg 톤을 동시에 내봤어요. 그쵸? 내주면, 요거만, 원래는 30하고 35kg만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쵸? 이거 두 개나 줬는데. 그런데, 이런 혼변조 왜곡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게 의해서 5kg, 10kg, 15kg, 20kg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요거에 비해서 20dB 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이게 90dB 이게 30, 35kg 나오면 70dB에서 5kg가 나오고요. 10kg에서 60dB 소리가 나옵니다. 70, 60은 다 듣는 거죠. 레벨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왜곡돼서 들려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 헤드폰도 만약에 이 음원이 없었어. 그냥 CD 음원이었어. 20kg 이상이 없는 거였어. 그러면 이런 게 안 생겼겠죠. 이렇게 좋은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는 차라리 CD 퀄리티를 듣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괜히 고주파서 넣어줘가지고, MQ에서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내가 듣는 음향 변환기가 나쁘면 더 나빠진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녹음할 때 ADD 컨버터에서 왜 요즘 192로 하느냐? 그건 약간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192, 24비트 이렇게 녹음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위상 특성 이런 게 고려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다운샘플링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소리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가 필요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음원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이레즈가 되려면 앰프, 스피커 이런 모든 계통들이 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을 좋은 이어폰, 헤드폰에서 듣지 않으면 오히려 소리는 더 왜곡된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실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리가 뭐가 변하면 자기가 초고역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바뀌니까. 그리고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곡된 소리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오디오는 체인이에요, 체인. 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도 있고, 뭐 앰프도 있고, 또 스피커 케이블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룸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 한 군데가 있잖아요. 아까 있잖아요. 상급수면 다 상급수로 나옵니다. 다 좋아야 돼.
케이블 엄청 좋은데 안에 있는 터미널이 개판이야. 그게 뭐가, 그런, 이게 그, 자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누구한테 보여줄 때, 내가 이런 케이블 써, 막. 눈에 안 보이는 데는 막 엉망인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콘덴서 코일 이런 것들은 서마 허접한데, 바깥에 서마, 금선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이어폰, 헤드폰 분석 이론. 분석 이론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장비의 종류고요. 오늘 여기도 이제 옆에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사람의 이게 웨이도하고 이게 사람의 고막을 있잖아요. 모사하는 장치예요. 이걸 갖다가 이어 시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 모사 장치. 그렇죠? 이게 있고요. 요게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콘차라든지 피나까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여기다가 이제 요 넓은 판때기는 있잖아요. 헤드폰을 이렇게 탁 올렸을 때 이게 뺨 있잖아요. 뺨을 모사하는 건데 헤드폰 한 쪽밖에 못 잽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2개 샀을 텐데 이렇게 대가리까지 다 샀을 텐데 내가 돈이 없어. 절반.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반이 돼버리면 문제는 텐션이 조절이 안 되겠죠. 텐션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눌러줍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텐션이 조절되니까 이건 필요가 없는데 있잖아요. 이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텐션으로 가지고 눌러가지고 이거는 뭐 몇 뉴턴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 있는 장비가 있고요. 제일 돈 없는 사람은 이거, 그 다음은 돈 없는 사람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이걸로 갑니다. 이게 이제 2개가 있겠죠.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헤드폰 있죠. 그 다음에 있고,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입까지도 못 사는 까지 다 있습니다. 이 마우스 시뮬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얼마지? 이건 한 500만 원 정도 하나? 네, 그 정도 하고요. 이거는 한 800 정도 하고요. 이거는 한 2,000 정도 하나? 2,000 정도 하고요. 이거는 한 5,000 정도 합니다. 저보다 더 비쌉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걸로 측정을 하러 갖고 왔어요. 네. 약간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헤드폰 측정할 때 쓰겠죠, 그렇죠? 이건 이어폰 측정. 이거는 헤드폰 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커널 이어폰. 이거는 이제 오픈 이어폰은 오픈 이어폰은 되겠죠.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니까. 이어팟 같은 경우는 저거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 오시면 거의 한 5억 원어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해요.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KT 텔레캅이 지켜주고 있어요. 이어폰 헤드폰 측정에 표준이 있는데요. 스피커보다 이어폰 헤드폰은 측정이 나타내는 정확도가 훨씬 높습니다. 거의 한 성능의 한 5%는 측정하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간도 필요 없고요. 이 관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피커는 굉장히 사실 좀 소리가 3차원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거 되게 어렵지만 이거 이어폰은 1차원지거든요. 이 관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표준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예. 이게 국제 표준입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차세대 음향센터에서 정한 표준입니다. 이게 이제 이어폰 전용 측정 장비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길을 이렇게 내주면 여기 이렇게 콘차까지 모사가 되는 장치가 있고 연락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룸 게인, 그쵸? 일반적으로 한 200Hz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3kg가 부스터가 되고요. 이게 아까 6kg가 조금 솟은 거 있죠? 네, 6kg. 이건 아까 이게 댐프를 조금 좀 밀도가 낮은 걸 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안 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있잖아요. 이 부분, 이게 왜 꺼지지? 이렇게 10km 넘어서 꺼지지? 이거는 꺼지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시뮬레이터가 이게 만들어진 지, 표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원래 여기까지만 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잘못 만든 거야. 요즘 신형 시뮬레이터 나온 거 있는데, 그건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 이 양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양은. 이 양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 다 했습니다. 저는 그쨌든 측정 분석, 오디오 측정 분석하는 것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회사에서 대부분 다 스폰서를 해줍니다. 쓰라고. 최신 장비는 다 최신 장비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거는 신형인가요? 예?
신형은 저렇게 딱 이건 실행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 피크 대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나와 있는 HRTF 정보부터 해가지고 FF, DF 타겟 다 거짓말입니다. 약간 해석이 필요해요. 9km 이상에서는. 근데 제가 신형 가지고 대체해주면 되는데 또 사람들이 구형을 원합니다. 옛날에 봤던 게 있으니까 자꾸 그 타겟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덤에들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건데,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요거하고 이 녀석 중에서 뭐가 더 현실에 더 가까울까요? 시커먼 거 갈색. 요가 현실과 좀 가깝습니다. 그럼 이게 갖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이게 평평하죠? 그쵸? 우리가 여기 평평합니까, 여기가? 그래서 사실 이걸로 재면 점이 더 있잖아요. 점 세는 게 더 적어요. 이거는 여기 뒤쪽에서 세는 양이 있잖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점이 좀 작게 나와.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이거 생산할 때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나와요. 생산할 때 빨리빨리 1초 만에 팍팍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녀석은 조금 착용에 따라서 있잖아요. 너무 편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현성이 좀 떨어져요. 정확도는 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으시다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게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하는 것까지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나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만든 이어폰을 가지고 저는 철저하게 하만 타겟 거의 90%를 하만 타겟 따라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석하는 게 있고요. 하만 타겟이 다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한 이거는 이 빨갛게는 이거 이 친구 질문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고 이렇게 간다고 보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돼. 아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실외는 소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어폰을 끼면 소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음만 들어오고 고음은 안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고음은 블로킹이 될 거니까. 저음 소음은 마스킹이 안 된다고요. 이어폰 하나 낀다고 해서. 그래서 저음이 좀 더 커야 됩니다. 실내에서는 저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들으면 저음이 너무 넘쳐요. 근데 야외에서는 넘친다는 생각이 없어요. 딱 적당하다고 느낍니다. 그 소음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폰 평가를 하실 때 내가 진짜 응감하는 사람이다고 하면 집에서 듣겠죠. 그렇게 할 때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어폰 헤드폰은 원래 만들어진 게 활동이잖아요. 액티비티용이잖아요. 야외.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야외에서 들어봐서 적당한 저주파수 레벨을 찾는 게 맞아요. 내가 이어폰 사서 집에만 듣겠어. 난 절대 이어폰으로 지하철 안 타고 버스 안 타. 그러면 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음 내면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응감할 때는 그 상태에 저음이 이거 맞네요. 저음 작은 샀다가 이제 바깥에 나가면 저음이 부족한 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응감하실 때는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활동할 때를 생각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래 하나는 이게 이제 디락 플러스고요. 이게 이제 디락. 그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그 하만 타겟 보정을 하면 거의 이제 하만 타겟에 거의 가깝죠. 이거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아까 출렁인 거는 틀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의 뭐, 왜 빽하게 이렇게 안 됩니까? 네가 만들어봐라. 이게 무슨, 진짜로. 그래서 거의 이렇게 이제 거의 따라.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야외용은 조금 더 이렇게 올라. 근데 제가 참 재미있는 걸 느꼈는데, 원래는 이게 200Hz에서 이게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 200이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올라가면 여기에서 몇 데시벨, 한 3, 4데시벨이 200에서 400이 좀 커지잖아요? 제가 이제 돌피니어라고 저도 많이 튜닝을 해봤기 때문에, 돌피니어는 이렇게 됐으면 있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적당하게 또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디락은 있잖아요. 태초의 디락. 태초의 디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요? 이름 더 많았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200에서 400 이 대역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이게 소리가 되게 비계가 낀 저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3을 약간 조금 높여서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야 힙합 이런 거 들을 때 저음이 이렇게 방방방방 이렇게 좀 힘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이게 없애기를 이게 뭐 200까지 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룸이 이렇거든요, 룸이. 룸이 그렇게 동작이 돼요. 자, 다음에 위상응답입니다. 위상이 플랫하죠? 이렇게 위상이 플랫하게 나오는 게 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러니까 단일 드라이버니까 그래요. 위상이라는 말은 사람이 보면 우리는 영어는 페이지라고 그러죠? 페이지라고 그러는 게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파수당 도달 시간이에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페이지가 틀어졌다는 말은 내가 R라고 이야기할 때 100Hz, 성분, 뭐 1kHz, 성분, 10kHz,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한테 똑같이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위상이 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늦게 나오고 어떤 거 빨리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제대로 들리겠어요? 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위상 왜곡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중 뜻을 해가지고 드라이버를 많이 쓰는데 도달 시간이 달라지면 그게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뿌해지고. 이제 왜곡률인데요. 왜곡률이 보면 이제 거의 0.3% 이하로 떨어지죠. 예. 그 좋은 것들은 이 정도고요. 우리가 허용해줄 만한 수준은 1%예요. 1% 넘었으면 별로예요. 이게 이제 좀 민감한 사람은 들리죠. 근데 다이나믹 드라이브는 특별히 이상하게 만들지 않은 이상은 1% 이내로 잘 만들 수 있어요. 마구리로 만드는 코드 비츠도 0.4%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렇게 싼 제품들 있잖아요. 번들 제품도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AKG 이런 삼성, LG전자도 한 0.5m는 다 관리를 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거 한번 측정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BA예요, BA. BA는 태생적으로 자석 안에 자성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또 관리할 때 조금만 탁 치면 있잖아요. 3%, 5%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THD가 굉장히 높아져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HF 드라이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게 작은 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무선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무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선 장사 끝났어요. 저도 유선 EF 만들지만 언제는 무선으로 가야 될 거고. 무선으로 가면 이제 유닛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거기는 전자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마이크도 2개, 3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걸 만들면, 이게 다이나믹 드라이브보다 작은 걸 만들면 THD가 굉장히 많아져요. 어제도 제가 작은 다이나믹 드라이브 쓰는 이어폰 잡았는데, THD가 3% 이런 게, 2%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작아지면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다이나믹도. BA만큼. 네? 이어폰에서 THD 측정에서는 1 안 넣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1%. 네. 헤드폰 측정할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막 엄청 비싼 거 막 보니까 10 거의 밑까지 올라가는데 막 설명하는 거 뭐 THD에 별로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헤드폰도 똑같다. 그걸 듣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은 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생각은 자기가 내리는 거죠. 제가 이어폰, 헤드폰을 제가 제작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이어폰, 헤드폰 회사에다가 저희 유닛을 납품하기 위해서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어폰, 헤드폰 가격의 90%는 코스메틱이에요. 패키지 가격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맛있는 사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과만 시장에서 사면 며칠 안에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추석 선물처럼 포장해가지고 하면 몇 개 넣고 몇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 패키지가 뭐가 필요해? 다 제 생각이에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포장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음에 관련된 비용이 있잖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측정 시험의 분석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측정 장비 이제 이게 대충 뭐 여기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저희들은 이제 AP에서 이 모든 장비를 다 이렇게 본사에서 이렇게 다 후원을 받기 때문에 요게 한 7, 8천 정도 하고요. 이게 아까 2, 3천 하고 이게 한 500만 원 되는 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AP 장비에 이게 이제 요 시그널이 이게 증폭이 돼서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시로는 여기다가 이제 안착을 하게 되고 노트북, 컴퓨터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상 하기 전에는 얘가 항상 94dB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94dB라는 말은 1파스칼이에요. 94dB는 큰 소리입니다. 그쵸? 고막에서 94dB. 하지만 우리가 이어 시뮬레이터라는 거 요거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항상 94dB에서만 사람 귀를 모사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모사를 못해. 사람의 귀는 굉장히 비선형 장치예요. 80dB이 저게 모사할 거야? 모사하면 못합니다. 그래. 표준에서는 94dB 돼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듣는 것보다 듣는 대역 중에 좀 큰 거, 그 대역을 맞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94dB를 맞춰서 측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음량에 따라서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측정을 하시나요? 일단은 94dB에서 안 맞출 수밖에 없어요. 맞으면은 거의 예. 위아래도 좀 예. 비슷하다고. 예, 왜냐 그러면 사람 귀를 모사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이 시뮬레이터라는 게 94dB밖에 못 맞추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맞출 수가 없죠. 음악이라는 것들은 뭐 다이나믹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94dB 맞춰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맞겠거니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어째도 귀가 다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모든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모든 소리 크기에 대해서 귀를 모사해주는 장비는 세상에 없습니다. 얘는 세고요. 사람 귀는 살이지 않습니까? 살. 같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 근육이 가지고 땡기는 게 있잖아요. 레벨이 다 달라요.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소리가 들어오면요, 이 근육이 땡겨줘요. 그런 것들을 모사할 수 있는 이어폰은 없어요. 이어폰이란다, 이어 시뮬레이터는. 그래서 등 라우드니스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감도도 있잖아요. 커지면 소리가 작아질 때는 3kH를 굉장히 크게 부스를 시키죠. 그쵸? 2, 3dB. 소리가 커지면 부스를 하나도 안 시키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마이크가 있겠냐고.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요걸 다 이렇게 캘리브레이트 해서 갖고 왔어요. 이 값을. 해서 갖고 왔고, 어쨌든 94dB를 맞춰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헤드폰, 이렇게, 이게 위에 듣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없는데 이제 바로 꼽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하는 게 아니고, 요 녀석으로 여기다가 이 커널 이어폰에도 바로 꼽겠죠. 이거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김통이에요, 김통. 집에서 뺏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커널 이어폰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옮길게요, 저쪽으로. 이거 옮길 동안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요새 디랑이 막 많이 팔리다 보니까 학교 애들도 막 많이 쓰더라고요. 예? 저 학교에 애들이 막 디랑을 많이 써요. 그런 아주 올바른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저 추천 하는데 그 선생님이 지나가다 보면 얘는 왜 이렇게 줄이 꼬여져 있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 꼬이면은 음질이 좋대요. 했는데 왜 음질이 좋은데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음질이 좋아? 어떤 점에서 유리하죠? 음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엄청 대신호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멀리 보내는 신호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꼰다고 무조건 좋고, 스트리트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그런 건 없고요. 중요한 건 안에 있는 심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선장이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공학적으로는 의미는 있어요. 트위스트 페어를 해가지고 꼬면 있잖아요. 커피선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그널이 갔을 때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이 좀 적겠죠. 다이나믹 특성이 좀 더 이렇게 시원하게 가는 게 있습니다. 커피턴스라는 성분은 이게 시정수라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꺼지는 게 있거든요. R하고 C가 같이 있으면
사각파가 들어가면 탁 올라가야 되는데 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이나믹 특성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야. 그 스트레이트 쓸 때는 그런 게 좀 커지거든요. 꼬면 그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다이나믹 표현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어폰 수준에서 한 1m도 안 되는 1m 정도 되는 선에서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중요한 거는 심선수가 얼마나 많냐.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봐요. 선정이 얼만큼 작냐가 제일 굵을수록 좋겠죠. 예. 그 케이블 선 아끼려고 있잖아요. 그 돈 아끼려고 심선수가 막 4가닥, 6가닥 있었는데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미널이 좋아야 돼, 터미널이. 그쵸? 특히 터미널에서 접점량이 되게 많거든요. 선 엄청 좋은 거 쓰는데, 이쪽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닦아가지고 안 쓰면 있잖아요. 많이 껐다 하면 엉망됩니다. 응? 여기 이어폰 여기 있잖아요. 응? 그거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재능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인 이게 스튜디오 5일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그 94데시벨 맞추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부터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요. 이렇게 꽂고 94데시벨 맞추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80mV를 넣으니까 94데시벨이 나오죠. 얘가 이제 감도는 1파스칼 80mV를 넣어주면 1파스칼이 나온다. 그러고 감도를 할 때는 80mV per 파스칼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 보면 있잖아요. 뭐 20mV per 파스칼이 나오는 거 있어요. 감도가 굉장히 20mV만 넣어주면 94데시벨 나온다는 거니까 우리는 80mV 넣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엄청 감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딱 듣는 순간에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이 소리 역시 소리가 커야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이어폰은 80mV 요 사이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국제 그거 표준 기관에서 있잖아요. EN5033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소니가 이어폰 처음에 만들고 나서 기 엄청 많이 마팅해 갔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너씨 무책임한 니 때문에 우리의 다 이게 기모를 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 물어줄 대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볼륨 우리가 그래 미안하다. 앞으로는 볼륨 리미트를 걸겠다. 그 플레이에서도 100mV 이상 안 내겠다. 그리고 이어폰 100mV라도 이어폰 감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소리 커질 거잖아요. 그 이어폰도 감도 얼마 이하로 줄이겠다. 그 토탈 들어가는 게 100dB 이상 안 들어가게 하겠다. 아무리 볼륨 크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MP3 플레이 보면 맥시멈 게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웃기는 것들은 이제 사파 계열들이 있어요. 이제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이제 이어폰만 따로 파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이어폰 좀 많이 팔려야 될 거잖아. 그네들은 세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폰은 그냥 막 감도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BA 드라이브는 감도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 BA 드라이브는 5mV 이렇게 돼버리면 딱 들어보면 엄청 소리 크거든. 역시 비싼 것들은 이게 값어치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쓰면 어쨌든 소리 크겠죠. 근데 볼륨 커지면 어쨌든 커진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감도가 커지면 있잖아요. 플레이어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플레이어에서 내가 잔류 노이즈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 좋은 것들은 1 마이크로볼트까지 떨어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1 마이크로볼트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그 무음권에 들으면 한 20dB 이런 밖에 안 나와요. 내가 안 들려. 그런데 감도가 좋은, 만약에 이제 그게 한 10mV 넘고, 한 20mV짜리가 이제 좀, 휴대폰 좀 안 좋은 거는 그 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잔류 노이즈가 있는데, 감도가 높은 이어폰을 쓰면 있잖아요. 무음 구간에서 보면, 시하게 들리면서 나와. 옛날에 우리가 테이프 들을 때처럼. 그래서, 감도가 너무 좋은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렇게 크게 들을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배터리 소모는 조금 줄겠죠. 감도가 좋으니까. 그거 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94데시벨 해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80mV였죠?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왜 그룹 딜레이로 가 있죠? 임펄스. 저희들은 이제 4번 측정을 합니다. 4번. 하는 이유가 측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노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3로그 2N승으로 줄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 하면 3dB씩 있잖아요. SNR이 좋아져요. 한 128번 정도 하면 거의 무향실에서 측정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임펄스가 정말 예쁘게 생겼죠? 이게 원BL란다. 원 드라이브일 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고요. 이게 주파 특성법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게 만약에 아까 안 됐으면 이렇게 튀었겠죠, 그렇죠? 튄 게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정확하지가 않는 구간이고 이 시작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다고. 그 다음에 이 양도 요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거는 이제 이 양하고 이렇게 거의 같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이제 야외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외용. 그 다음에 요 정도 줄어들면 음감용, 헤드폰 레벨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매니아용, 옛날에 ER4S 뭐 이런 것들이 룸 게인 전혀 안 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니터 할 때, 옛날에 가수들이 모니터 할 때는 굉장히 편하죠. 왜냐 그러면 내가 음을 맞춰야 되고 악기를 쫓아가야 되면 점이 많으면 비트를 쫓아가기 어렵거든. 점이 많으면 벙벙거리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스테이지 모니터 스피커가 아니고 이게 이제 모니터형 이어폰을 끼고 이제 노래를 부를 때는 이 점이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많이 인기를 많이 끌었죠. 이게 그러니까 가수들이 TV 나올 때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보니까 야 저게 좋은가 봐요. 들으면 실제로는 그거는 그 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모니터 목적으로. 내가 음을 감상하는 건 다른 얘기를 하고. 내가 집에서 하이파이 스피커를 녹음실에 쓰는 모니터 스피커를 그대로 안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음 감상하면서 제네릭 스피커 듣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목적이 다르다고. 가까이서 듣는 모니터형 스피커하고 내가 멀리서 움직이면서 들을 수도 누워서 들을 수 있고 이런 스피커하고는 성향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하고 아까 그룹 딜레이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 없었나? 이 쫙 플랫하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예. 거의 플랫한. 이 초저역에서는 이건 FZ를 올라가는 건데 저거는 이제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고 공연점에서. 초저역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고 거의 이렇게 플랫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폰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 임펄스.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임펄스가? 네? 왜 어떤 걸 측정하는 거야, 저게? 어려워. 임펄스는 이게 지금 컨티뉴 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윅 시그널 이렇게 썼어요. 그걸 과도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탁 갔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사실 이게 약간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아까 3kg 이랬지 이제 부스트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까지 공진이 살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가 탁 이렇게 쓰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과도 특성이 얼마나 좋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딱 주면 딱 멈춰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조금은 더 있지만 굉장히 어떤 나쁜 것들은 과도 특성이 나쁜 댐핑 팩터가 나쁜 것들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임펄스 응답을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좀 어려워요, 사실 해석하기가. 그래서 아까 페이즈 따로 보고 매그니튜드 따로 보고 주파 특성 따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헤드폰 측정하는 거는 이제 요걸로 해서 보는 걸 해볼게요. 이거 위에다 올려볼 수 없나? 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이 토르 방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이 음향하는 사람만 들 수 있는 거예요. 됐나? 꽂았어요? 네, 저렇게 생겨먹었고요. 이 무거운 이유가 이 자체가 떨면이 있잖아요. 안 될 거잖아요. 굉장히 그래 무겁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누구 헤드폰인지 모르겠어요.
그 헤드폰 측정할 때는 아까 그 커널 이어폰을 한 번만 꽂으면 되는데 헤드폰은 좀 위, 아래, 앞, 뒤, 가운데 이렇게 5번을 제가 평균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한번 재보고 이렇게 한번 재보고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한번 재보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착용하는 것도 약간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지금은 이제 한 번만 해볼까요? 그래서 요 안에는 보면 AP에 보면 이게 파워썸이라고 해가지고 5개 공간 평균 내는 그런 5번 재가지고 하나를 대표값을 나타내 이렇게 버튼 누르면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80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연결이 자, 이제 91이면 94까지 올려야 되겠죠? 됐죠? 여기서 딱 봐도 이거는 95.1인데 96이죠? 두 개 이제 작업에서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1dB은 안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한 2dB, 이어폰 원래 만들 때 대부분 이어폰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맞춰요. 총 4dB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저건 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 값을 넣어야 이게 얼마지? 144. 이건 왜냐하면 임피던스가 높을 거예요. 뭐, 이게 몇 ohm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600ohm 정도 된다고 하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 앰프를 사용하는 건 아시죠? 이 탁, 자기가 꽂으면 있잖아요. 출력 레벨이 꽂는 것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16ohm짜리 32ohm 미터에 되는 게 탁 들어오면요 0.15V가 맥스, 볼륨 맥스라도 0.15V밖에 안 나와요. 150mV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꼽는 순간 얘가 저항을 갖다가 제가 찾는 꽂으면 자동으로 찾아요. 해서 이게 그 600ohm 이상이 된다. 50ohm 이상이 되면 2V가 있네요. 2V가 올려줘. 이 감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볼륨 맥스라면 2V가 나오고 소리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1kΩ인가 더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라인아웃인가 보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신호를 보내는 용도보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최대 맥스로 볼륨을 줄여주면 1V가 나와요. 지가 저항을 체크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헤드폰 딱 들으면 굉장히 출력을 커지는 거지. 한 10배 이상 크게 내주는. 자, 이거 한번 재볼게요. 한 4번 했고요. 이 나왔죠? 아까하고 약간 좀 다 링잉이 좀 더 심하죠, 링잉이. 그렇죠?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주파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좌우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아까 500Hz, 이거 차이는 아까 1dB 차이 난 거예요. 그렇죠? 1dB 차이 났잖아. 이 정도는 뭐 두 개 유사한 거예요. 근데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게 쭈글쭈글한 거는 캔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 이게 헤드폰이 참 어려운 게 귓구멍은 요만하잖아요. 다이아프램이 크잖아요. 빅 다이아프램에서도 이쪽하고 가운데서 오는 거하고 이쪽하고 경로차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직선형이 제일 빨리 올 거잖아요. 옆에 있는 거는 경로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구멍은 작은 데가 무조건 크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경로차 때문에. 뭔가가 캔슬이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이건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3kg 이렇게 솟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3kg가 이게 갑자기 죽어버렸죠. 이게 뭔가 캔슬렛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설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높은 거예요. 이게 좀 샤한 소리 들릴 거예요. 어쨌든 뭐 초고형 설계 잘 됐어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다고 이게 뭐 소리가 나쁘게 들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THD 한번 볼까요? 이게 0.2%, 이 정도, 1%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소리가 잘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닛 그 자체가 이제 1kg 넘어 2kg, 3kg 나올 리는 없는 잘 만든 건데 설계할 때 내 생각하기에는 유닛보다는 하우징 뭐 이런 것들이 설계가 잘못해서 아까 주파 특성에서 보면 이런 캔슬레이션 되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있죠. 특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픈형일 때 이런 것도 많이 생겨요.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온 거하고 뒤로 나온 게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뒤로 나오는 것들은 위상이 당연히 뒤집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주기적으로 계속 죽어요. 이렇게 슉슉슉슉슉. 이 뭔가가 지금 어쿠스틱 캔슬레이션.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판매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측정하면서 트지게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이런 장비도 다 갖고 있을 것 같죠. 그냥 간이 장비 있잖아요. 다 간이 장비로 가지고 하고 그냥 들어봐서 있잖아요. 좋으면 측정 자체를 안 믿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예. 크게 얘기합시다. 그래, 녹음이 됩니다. 보통 야외 때는 저음을 좀 높이고 그 실내나 뭐 감성질 좀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은 약간 다른 부류인데요. 저는 노이즈 캔슬링 쓰는 걸 굉장히 권장을 해요. 노이즈 캔슬링도 그렇고 이제 모니터링 기능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앰비언스 컨트롤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약간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죠. 귀를 굉장히 많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위상 제어가 완벽하게 돼서 어지럽지가 않다는 가정하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랑 비슷하냐고 하면 그 도수에도 안 맞는 안경 쓰면 어지러운 거랑 비슷하게 노이즈 캔슬레이션 쓰면 그 위상 제어가 안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위상 제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뀌는 놈은 위상 제어를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1kHz 이상이 돼버리면 실제보다 소리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100, 200, 300에서는 확실히 줄여주는 데 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요거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궁금한 건데 나이가 들면 이제 좀 노화된 것처럼 귀도 어느 정도 외부 그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젊을 때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뭐 그 나이 들은 사람이나 아니면 귀가 좀 어느 정도 그 반응이 좀 그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따로 그런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시중에 뭐 나와 있는 제품이 있나요? 네, 궁금해서 그런 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력이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위한 특수 이어폰 헤드폰이 있냐 그 말씀이시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스마트 보청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스마트 보청기하고 우리가 그러면 EQ 교수 듣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EQ를 건다라는 말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dB 이내에서 이렇게 걸어야 정상적인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청각 특성이 안 좋으신 분은 40dB 때까지 걸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음색을 바꿔주는 용도가 아니고 안 들리기 때문에 있잖아요. 많은 것들은 굉장히 큰 부스팅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약간 환자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BA 드라이브를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 듣는 음감용 BA 드라이브는 120dB 이상 소리 못 내줍니다. 다 찌그러집니다. THD가 수십 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130dB까지 내줄 수 있는 특수한 BA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유닛 하나만 해도 한 3, 4만 원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써가지고 EQ를 극도로 많이 걸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품이 있는데, 거의 안 팔립니다. 왜냐 그러면 보청기 업자들이 스마트 보청기가 나오면 자기 밥그릇을 다 잃기 때문에 그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 SK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완전히 그 폭망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그쪽 사람들 먹고 살 것도 마련이 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죠. 하지만 지금 보청기 업자들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막 튜닝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좀 관계 정리가 잘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